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은 혼조마감 했지만 국내 주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시장은 지금 악재에 대한 내성이 쌓여가고 있고 그런 만큼 지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강해요.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적어도 61선 라인이 있는 2480선에서 2500선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사실 지금 계속 관망세예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또 GDP라던가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도 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혼조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4%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0.1%대 반등, 그리고 다우존스는 0.2%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하락폭 자체는 0.4%였기 때문에 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로 유입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뉴스가 좀 투자 심리의 악재로서 작용을 했었고,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좀 부정적인 투자 의견들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엑손모빌이 3%대 급등을 했었고 주요 금융주들이 반등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요, 아침에 0.2%대 약보합권 출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어제처럼 시초가가 저점은 아니었지만 시초가와 저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후에 오전장에 좀 낙폭을 줄여나가고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400선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일단 이번 주 어제와 오늘에 대한 움직임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원달러 환율 지속적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6원 하락을 하면서 1307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오늘 사실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창피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본다면 최소한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는 아니다. 이런 점들, 그래도 6월달이라던가 7월 초에 비했을 때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지금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21선 위에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61선 라인이 있는 2500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그리고 좀 8월 첫째 주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미국에서 IMF 세계 전망 수정 보고서 발표가 있고 또 미국의 7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도 또 계속 주목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있죠. 7월 FOMC 회의 그리고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후에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런 FOMC 회의라던가 GDP 성장률 발표는 좀 불확실성 제거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고요. 일단 현재 상황 시장 보면은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종목들 현대건설 이번 주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요일날 제가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고 어제 1.6%대 강세, 그리고 오늘은 또 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섹터를요, 제가 좀 주목하는 이유, 오늘 좀 호재로서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산 정비창 개발 관련하여서 국제 업무직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라던가 또
HDC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건설주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GS건설도 마찬가지죠. GS건설도 1%대 강세를 보이면서 29,750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에 비해서 GS건설이 느리긴 하지만요. 어쨌든 21선은 오늘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3만원대, 한 34,000원, 35,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 뭐 감안을 해보면요. 건설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근에 건설주는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양호한 실적 이후에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3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4분기 영업이익은 2,60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와 4분기에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되는 고마진 주택 부분의 고성장 그리고 해외 부분의 반등, 사실 현대건설을 주목하는 부분은 해외 부분이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현대건설 앞으로도 좀 뭐 탄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요, 조정 시에 현대건설은 뭐 더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충분히 뭐 45,000원에서 47,5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관련하여서는요, 계속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주가의 움직임이 3월달부터 뭐 7월달까지 좀 많이 쉬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는 그런 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들이 이렇게 건설 섹터가 움직여주고요, 또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자동차 섹터가 움직여주고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면은 결국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코스피의 하방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낙폭 과대하고 낙폭 과대 이후에 반등을 할 때 실적에 받쳐주는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 이슈 또 기업에 대한 실적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LX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도 보시면요, 그 이후에 월요일날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 실적이 받쳐주는 대형주들은요,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말씀드린 현대건설, 지난주 일요일에 말씀드린 LX 인터내셔널, 이런 흐름들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노션이 오늘 2.9%대 상승을 하면서 5,66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8,000원대까지도 5월달에는 올라갈 정도로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또다시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나왔죠. 21선을 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 영업이익이 역시 2천억 원을 넘어설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 관련하여서도 실적이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인 투자에 대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상반기에 물동량이 좀 줄어들었었는데 하반기에는 물동량 회복 가능성,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우크라이나 쪽에 곡물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을 해봤을 때 해운 업황은 8월 달에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페노션 같은 경우 뭐 충분히 여기서부터 뭐 한 1,000원만 올라가도 좋죠. 그래서 6,500원, 6,600원대까지 목표가로 삼는다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가 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언급드리자면 OCI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OCI 역시 주가가 7월 초만 하더라도 14만원대였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크고요. 현재의 가격대 10만원대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좀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요, 1,800억 정도 역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주로서 지금의 주가 수준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싼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오늘도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선고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